그, 파티나 씨는 지금 하이난에 가서 다 만났어요? 아니요. 지금 여동생, 친한 친구, 남편이 있었는데, 예, 예. 조금 있다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 네. 어때요? 좋아요? 하이난 가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네. 어, 바다도 너무 깨끗해요. 아, 깨끗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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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아, 정말 좋은 곳에서 수업하고 있네요. 음. 좋습니다. 그렇지만, 호텔에서, 직원들이, 연어 못해서 조금 불편해. 아, 그래요? 중국, 네, 중국어만 알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네. 다른 곳에서 다 직원들이 러시아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래요? 하이난에 러시아 사람이 많이 있군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비행기로 러시아에서 해난까지 똑바로 네. 여행 가면 어. 비자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는군요. 네, 맞아요. 네, 네네.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한국도 제주도는 비자가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 똑같아요. 맞아요. 아, 아쉽네요. 저는 중국어 할 수 있는데. 음, 아, 네. 필요하면 아, 전화해요. 아, 네. 선생님, 중국어 아시겠어요? 네네. 저 중국어, 중국어. 예. 네. 아, 우리 남편은 또 중국어를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뭐, 저는 중국어 전공이에요. 대학교 중국어 전공이에요. 네, 네. 남편이랑 똑같네요. 네네. 그리고 원래 중국어 선생님 하려고 했어요. 중국어 선생님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그런데 이제 중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어 가르치는 게 더 잘 하니까, 네, 이걸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편이 중국어 공부하셨군요. 네. 네.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레이스 씨. 그레이스 씨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잘 적응해서,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어, 편하게, 조금은 더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안홍라 씨가 아직 안 하는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맞아. 우리, 그레이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응. 7년, 7년, 8년 됐어요? 1년 8년. 아, 네. 좋아요. 7년 8년 됐으면, 결혼한 지 10년 되면,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네. 네. 어. 이제 애기만 못 갔으니까요. 아직 잘 어, 모르겠어요. 아마 애기 더 크면 아마 생각해요. 아, 얘기했어요. 아마 애기 더 크면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 그래요. 애기도, 애기랑 같이. 맞아요. 네. 네. 아기가 어릴 때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티나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6년 됐어요. 26년. 네네.
네, 혹시 결혼한 지 10년, 20년 우리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어떤,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 했어요? 아, 10년? 네, 어, 10년. 됐을 때, 어. 올해는 결혼식 같은 파티 했어요. 아, 네네네네. 네, 결혼식 네. 같은 파티. 예, 피로연 같이. 네, 지난번에 25년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큰 날이에요. 그 네네네네. 가족에게. 네. 네, 네. 결혼. 결혼식, 맞아요, 맞아요. 네, 실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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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슈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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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기념 촬영했고, 어, 파티도 했어요. 아, 네, 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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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구나. 맞네. 은혼식을 지냈네요. 은혼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은혼식. 네. 네. 그레이스 씨, 우리 수업 앞부분에 선생님이 설명해 놨어요. 네. 비디오 보시면 나와요. 네. 은혼식, 금혼식. 아, 네네. 그런 행사들을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자, 마지막 부분만 보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요. 자, 말랑말랑 찰떡 팁인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렵다. 요렇게요.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건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하면, 요렇게 얘기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해주세요. 어려워도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렵다라는 말이요. 이게 뭐예요? difficult. 이거 아니에요. difficult가 아니라, can't예요. 그죠? 안 돼요. 이런 뜻이죠.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렵다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difficult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을 no, ca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안하거나 요청한 것을 들어주기 어려울 때 이것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제안이나 요청을 받는 사람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렵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뜻이 아니라 안 됩니다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difficult가 아니라 no라고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계속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거절했구나. no라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 바쁜데 수업 시간을 1시간 뒤로 할 수 있습니까? 1시간 뒤로 9시 반이 아니라 10시 반에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워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자, 한국어였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와 나중에 이거는 뭐야? 영어로 하면 later. 그죠? 나중에는 l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따가와 나중에. 근데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따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따 보자. See you later.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나중에 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똑같은 말입니까? 이따가와 나중에 다 later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요, 이따가 보자는 오늘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보자. 오늘. 오늘인데 지금 말고 later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오늘 안에. 그런데 나중에 보자라고 얘기하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고 다른 날. 다른 날입니다. Another day. Another day.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따 보자라고 얘기하면 오늘 볼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몇 시간 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보자 이런 의미고요. 나중에 보자라는 것은 another day, 다른 날에 보자. 오늘은 보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아니다 이런 뜻. 자, 봅시다. 이따가와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later 이런 뜻이죠. 네. 뜻의 부사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완전히 같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많지 않지만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참 신기하죠? 네. 설명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따가와 나중에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면 틀려야 되잖아. 잘 모르면 잘못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자, 이따가와 나중에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지금을 기준으로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날, 오늘인 거죠. 만약 상대방에게 이따가 보자 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을 오늘 안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안에. 그런데 나중에 보자 라고 한다면 오늘은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못 만나요. 다른 일을 모두 끝낸 후에 만나거나 오늘이 아닌 다른 날에 만나자는 뜻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따가는 오늘 안에, 나중에는 내일이나 내일 이후에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이따가 보자, 나중에 보자. 자, 그래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아까 저는 이래요. 시간이 나면 보자. 그다음에 시간을 내서 보자. 이런 느낌이랑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나면 보자라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고, 못 보면 괜찮고, 못 봐도 괜찮고, 이런 느낌인데, 시간을 내서 보자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죠. 약속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는 다과하기입니다. 다과하기. 다과하기, 미안해, I'm sorr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는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친구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장님이 화가 났어요. 부장님이 화가 났고요. 여기 부장이고요. 부장. 여기는 대리가 있었습니다. 대리가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황이 되냐?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미팅. 여기 부장이 있죠. 부장이 있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리예요. 대리. 유토라는 대리죠. 유토라는 대리가 부장한테,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를 냈어요. 대리가 막. 아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부장님한테. 왜 부장님한테 화를 냈을까요? 이게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한국 회사에서도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 근데 이 프로젝트를 누가 준비를 했냐면, 이 유토 대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게 문제야.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프로젝트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이 대리가 유토 대리가 화를 낸 겁니다. 그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 부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목소리를 크게 하다. 목소리를 크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화를 낼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하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성이라고 하고요. 언성. 그다음에 이거는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성을 높이다. 어? 언성이 높아지다. 언성을 높이다. 언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언성이 높다. 언성을 높이다. 이거 무슨 뜻이야? 화를 내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화를 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깜짝 놀랐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어, 유토 대리가 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회의 시간에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아까 예의 없게 굴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는 평소와 너무 다른 유토 대리의 모습에 조금 놀랐는데, 유토 대리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그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꾼 이유나 상황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부터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유토 대리가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이야기해봅시다. 네? 정말요? 네. 아까 유토 대리가 흥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야기한 것들 중에 틀린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자, 부장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죠. 네. 부장님이 정말 멋있는 분인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부장님, 아까 예의 없게 굴었다. 라는 것은 행동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 거죠.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과를 많이 합니까? 사과. apologize.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뭔가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결혼을 해서 아내잖아요. 아내인데. 이 사과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남편이 많이 하죠. 남편. 저는 사과를 정말 잘합니다. 사과를 정말 잘하는데, 왜냐면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임준 씨는 사과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요, 저는 사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남편이니까요.
사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유. 어떤? 내가 실수한 이유. 내가 잘못한 이유. 잘못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한 이유를. 왜냐면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느낌,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정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계획. 자, 그래서 먼저 정말 미안해. 이 진심으로 해야 되죠. 진심,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아까 화를 낸 이유, 내가 늦은 이유, 내가 뭘 잘못한 이유를,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아니면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 내가 요즘 바빠서 그랬어. 이렇게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잘 할게. 실수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임준 선생님은 왜 잘하냐? 남편이니까. 남편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이 불안해서 끊겼었네요.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앞으로의 약속,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서 사과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의 없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제 부장이랑, 여기는 부장, 여자였죠. 부장이 있어.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가 있는데, 트러블이 생겼어요. 싸움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장이 먼저 가서, 김대리, 아니면 뭐, 유토대리, 왜 그랬어? 얘기를 좀 해봐. 이렇게 먼저 찾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리가 먼저 와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먼저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랬던 거예요? 이유,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아니, 왜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로 알고 싶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냈어요? 난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랬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유토 씨는 첫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거는요, 관용용어 표현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잘못이 너무 분명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유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죠. 입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는데 못해요. 만약에 입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이래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게 입이 10개란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할 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높임말을 썼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릴 말씀, 할 말이 없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라고 했는데 부장이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는 평소와 너무 다른 유토 대리의 모습에 조금 놀랐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유토 대리가 그런 행동, 소리를 지른 행동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싶다라는 것은 생각했어요. 이런 뜻이죠. 뭐뭐겠다 싶었어요.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유토 대리를 평소에 좋은 모습만 봤다. 좋은 이미지로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변명,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excuse. 자, 그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이게 뭐냐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죠.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바꿔야 한다고 하니 갑자기 똑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프로젝트를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다, 흥분하다. 다 쓸 수 있어요. 흥분하다. 프로젝트 방향을 바꾼 이유나 상황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되는데, 체크했어야 되는데, 검토했어야 되는데, 생각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부터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다라는 상황에서 흥분하다, 목소리가 커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흥분하다라는 말을 좀 보도록 합시다. 흥분하다. 반대는 침착하다. 정확하게 반대말은 아니지만 상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임준 씨가 어때요? 침착하게. 자, 지금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과 유토 씨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이런 것들은요, 침착한 느낌이죠. 그런데 임준 씨가요, 자, 부장님이랑 유토 씨가 무슨 일 있었어요? 막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흥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신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나다.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해도 흥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화가 나다. 화가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는 excit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angry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ngry의 느낌이 있죠. 흥분하다. 자, 그랬군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사과할 때 용기가 필요하죠. 유토 대리가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정말요?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기뻤죠. 네. 아까 유토 대리가 흥분한 상태이긴 했지만 목소리가 커지고요. 이야기한 것들 중에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크가 필요합니다. 살펴볼 곳이 있었어야 돼요. 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검토하다, 살펴보다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더 보면 뭐뭐겠다 싶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추측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상하겠다 싶어요. 그 사람 속상하겠다 싶다, 힘들겠다 싶다, 어렵겠다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어려울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
힘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뭐겠다 싶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변명은 뭐 excuse,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이유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언성을 높이다 라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내다, 화를 내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언성이 높다. 자, 회의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언성이 높아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시끄럽다. 자, 앗었어야 했다라는 것은 이제 후회를 얘기하는 거죠. 후회. 앗었어야 했다. 후회 부분에서 많이 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내일 발표야. 내일 발표인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아,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얘기해줘. 지금 배고파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을 미리 먹었어야 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배고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검토, 자세히 체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따라서 읽어보는데, 요거는 좀 나눠서 해봅시다.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해봅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예. 어,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읽어볼게요. 부장님, 아까 예의 없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따라, 선생님, 네. 부장님, 아까 예의 없게 예, 굴었던 정말 물었던 거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죄송합니다. 주십시오. 용서해 아까 예의 주십시오. 없게 굴었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랬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찾아와 먼저 찾아와 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왜 그런데 그랬던 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랬던 거예요? 어, 어, 네, 네. 좋아요. 네. 아니, 부장님, 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는 평소와 너무 다른 유토 대리의 모습에 조금 놀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그게 아니라 10개라도 내가 드릴 이런 말씀이 좀 없습니다. 아까는 평소와 너무 다른 유튜 대리와 모습에 유토 대리에 놀랐는데 적극 놀랐는데 네, 유토 대리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요. 유토 대리가 행동한 데는 한 분명히 그런 말을 그럴 만한 이유가 싶었어요.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그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그렇게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행동에 대한 대해 변명을 설명을 하자면 그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바꾸어야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안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 방향을 바꾼 이유나 상황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부터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꾼 이유나 상황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부터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유토 대리가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유토 대리가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이야기해봅시다. 네? 정말요? 네, 정말요. 정말요? 정말로? 네. 아까 유토 대리가 흥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야기한 것들 중에 틀린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네, 네, 아까 유튜브들이 유튜브들이 흥분한 흥분한 상태이기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이야기한 이야기한 것들이 것들 중에 드릴 드린 이야기는 없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검토가 하지만 필요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여기 그레이스 씨가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나오이 씨가 한번 해볼게요. 부장님, 아까 예의 없게 굴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는 변서와 너무 다른 다른 유도 대리와 모습에 조금 놀랐는데, 유도 대리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변명이 그런 말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그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꾼 이유나 상황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부터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유토 대리가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정말요? 네, 아까 유토 대리가 흥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야기한 것들 중에 들린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좋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가티나 씨가, 그다음에 여기는 준 씨가 한번 해볼게요.
부장님, 아까 예의 없게 굴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는 평소와 너무 다른 유토 대리의 모습에 조금 놀랐는데, 유토 대리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동에 대한 변론을 하자면 그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바꿔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꾼 이유나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셔야 하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어, 빠르지 못한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부터 표,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유토 대리가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정말로 네. 아까 유토 대리가 흥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야기한 것들 중에 틀린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듣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부장님, 아까 예의 없게 굴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는 평소와 너무 다른 유토 대리의 모습에 조금 놀랐는데, 유토 대리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그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꾼 이유나 상황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속상한 마음부터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유토 대리가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정말요? 네. 아까 유토 대리가 흥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야기한 것들 중에 틀린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유토는 부장님에게 어떻게요? 뭐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impolite? 예의 어떻게? 어, 예, 예의 예. polite. polite. 예의 없게 굴었던 것에 대해 뭐 하고 있습니까? 아까 나 사과하고 있습니다. 음, 부장님은 유토가 usual? 평소 좋아요. 평소 usual times죠. 평소와 다르게 무엇을 높였어요? 목소리? 온성
좋아요. 목소리, 언성을 높이다. 목소리를 높인 이유를 물어봤고, 유토는 오랫동안, 뭐예요? 준비. 알죠? 준비죠. 준비한 프로젝트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바뀐다고 하니 자신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장님은 유토가 어떻게 해요? 허리지? 용기. 그렇죠. 용기 내서 사과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보자, 체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겠다 싶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추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쇠를 두고 가서 돌아오겠다 싶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짜잔, 이제 남편과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뭐, 잘 다녀오세요.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차로 갔죠. 차로 갔어요. 차로 갔는데, 차에 가니까 남편이 열쇠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여기서 그냥 서 있어요. 문 앞에서 서 있어. 여보, 왜 문 앞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열쇠를 두고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 생각했어요. 추측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쇠를 들고 여기서 서 있었던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추측하는.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추측할 때 쓰는 거고요. 써야 됐다라는 것은 후회라고 얘기했죠. 우승하려면 연습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 후회합니다. 연습을 일찍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만약에 연습을 더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승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 보통은 여기 끝에를 했는데 아쉽다. 이렇게요. 우승하려면 연습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가티나 씨는 중국 하이난에서 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레이스 씨, 스티락 씨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여기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시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는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